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이 집, 결국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떨어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에 사용 승인된 사실상 새 집이고 전체 토지는 무려 441평입니다. 마당은 시멘트 포장까지 끝나 있고 바로 옆으론 넓은 텃밭까지 갖췄습니다. 처음 감정가는 2억 8천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대폭락을 거듭하며 땅값을 전부 준다 생각해도 최신축 주택은 사실상 2천만 원대에 가져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축사나 고압선 같은 기피시설도 없고 오히려 소유자가 직접 살려고 돈을 많이 들여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빈집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집은 진짜 횡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문제가 있는 물건일까요? 오늘은 현장에서 상세한 물건 현황을 살펴볼 테니 채널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우리 집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왕복 2차로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입하다. 여기서 좌측편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되고 여기서부터 집 앞까지 약 400m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길목으로는 농지와 농가주택, 전원주택들이 즐비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이지만 여기는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전국에서 외지인이 많이 입주하셔서 지금은 외지인도 많고 원주민도 많이 사는 곳이라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설명드리다 보니 우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의 상세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의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 277.6평의 전, 154.5평의 대지, 8.7평의 도로,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토지 면적은 441평에 해당하고 복숭아나무 40주와 2024년에 신축된 전원주택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현장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도로는 사유지와 국유지 도로가 혼재하는 구간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 중이면서 우리 집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2년 전에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측량까지 완전히 새롭게 진행하신 곳이라 여기 마당에 파란색 측량점이 남아있어 현장에서 경계를 살펴보는 어려움이 없었고 주택이 건축된 마당으로는 깔끔하게 시멘 포장이 되어 있어 잡초 걱정 없이 활용하기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으로 보이는 주택의 면적은 39.6평,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징크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24년 12월 10일로 건축된 지 아직 2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로 상태는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았습니다. 물론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거의 40평에 육박하는 곳이라 면적에 대한 부담은 조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단층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번거롭고 위험하게 2층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고 다른 단층 주택보다 층고를 높게 빼두었기 때문에 단층 주택의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는 내부 구조의 답답함도 없어 보였고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 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며 진두지휘했고 돈도 많이 쓰고 신경도 정말 엄청나게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편을 보면 바닥에서 최소 70cm 정도를 높여서 건축해 두었기에 현관문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하지만 지열이나 습기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였고 자칫하면 관리하기 귀찮아지는 목재 데크 같은 것도 전부 다 빼버려서 정말 주택에만 집중한 전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문으로 우편물 통지서가 붙어 있는데 통지서나 우편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니라 빈집으로 남겨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도로 따위에 대한 문제가 아닌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받아놓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라 소유자분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러분께서는 골치 아픈 일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은 일정한 패턴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어 열에 강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나 변형이 적으면서 발전된 코팅 기술 덕분에 먼지가 쌓여도 비가 오거나 물 청소 한 번이면 금방 깨끗해진다고 하니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더라도 별다른 걱정이 없어 보였고 샤시는 밝은 외장재와 대비되는 어두운 색상을 사용해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외장재의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별도 평면도가 없어 정확한 내부 구조를 알 수는 없지만
주택 면적이 기본적으로 큰 편이고 거실 창문으로 들여다봤을 때 주방 겸 거실 면적을 넓게 빼둬서 방 3개,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로 추정되며 당연히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합니다. 전면부 상태도 좋지만 뒤편의 상태도 생각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 비용이 들어갈 일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옆으로 우리 집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텃밭이 펼쳐집니다. 지금은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라 텃밭도 전혀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원래는 여기에 복숭아 과수원을 하려다가 중단된 곳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 나무를 정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폐기물이 버려진 곳도 보이는데 양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걱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텃밭 공간을 드론으로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해보면 아래쪽과 약간의 고조차가 발생하지만 측량을 진행한 뒤 새롭게 성토를 해둔 곳이어서 경계 분쟁 따위는 전혀 없고 석축으로 마감까지 잘해두셨기 때문에 정말 추가 비용 없이 곧바로 활용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여기가 농지에 해당하기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데 실제 현황 또한 모두 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 가격도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정도 크기의 경량철 골조로 집을 지으려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400평이 넘어가는 넓은 토지와 신축 건물을 건축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입지와 상세 설명 또한 꼼꼼히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남해, 광양, 하동, 사천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남해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해에서도 창선면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청까지 접근성도 조금 아쉽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 시간을 체크해보고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멀지 않은 곳에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으로 출입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남해 지역의 특성상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 대부분이 바닷가로 이뤄진 곳이라 조금만 나가면 어디든지 이동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바닷가와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농촌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걱정이 생길 텐데 우리 집에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창선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여기 주변에 편의시설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니 평상시에 편의시설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봐야 할 병원이나 약국은 확실히 부족하니 삼천포나 남해군청 방면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여기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마을 방면으로 내려가면 되고 여기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 360m만 들어가면 됩니다. 마을의 규모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편이지만 생각보다 빈집이 많이 없는 곳이었고 난개발로 인해 방치된 전원주택도 없었습니다. 물론 바로 앞으로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펼쳐진다는 점은 다소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집은 농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고 집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도 없기 때문에 거주 환경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뒤편으로 농지가 펼쳐지니 여기는 현장에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상세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위성지도상 오차도 심하지 않았고 지적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음은 물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이 너무나 좋은 편이니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넓은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642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반값까지 떨어져 1억 3,700만 원에 진행 중인데 이제부터 눈여겨볼 만한 가격이라 판단되니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세 필지의 토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복숭아나무 40주가 포함된 세 필지의 토지는 1억 1천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5,400만 원으로 평당 12만 원에 진행 중이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1억 7천만 원에 평가됐다. 지금은 8,300만 원으로 평당 210만 원에 진행 중이라 사실상 건축비도 안 되는 가격에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처음부터 높게 평가됐다기보다 주변 시세랑 비슷하게 평가됐다고 판단되는 바 땅값을 전부 준다 치고 생각해보면 건물은 사실상 2,800만 원에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건일 때 소개해드렸을 때 반값까지 기다려보라 말씀드렸고 실제로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반값까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상 문제도 없었고 남해라는 지역적 특성 및 단순 전원주택의 관심도 하락 등 정말 단순한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주택에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지켜보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매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여기까지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며 아래편으로 비닐하우스가 매각에서 제외됐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골조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니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하시면 되고 277.6평의 농지가 지적도상 맹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집 마당을 통해서 경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23년 8월 2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주택 마당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바로 옆으로 넓은 텃밭이 있어 공간을 분리하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가격 또한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이라 전원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취득해서 활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꼭 현장에 방문해 보세요.